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응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특히 응력에 있어서 필요한 단면 2차 모멘트라든가 단면 계수, 단면 1차 모멘트 또는 도심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 이어서 변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변형은 일단 변형률의 정의는 응력은 재료의 단위 센티미터당 하중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응력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했죠. 변형률은 응력하에서 재료의 단위 센티미터당 변형을 측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변형률은 힘보다는 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고, 그래서 변형률은 입실론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변형 길이, 그래서 어떤 외부의 하중에 의해서 변형이 됐겠죠.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조 재료의 변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변형량을 원래의 양으로 나눠주면 그게 변형률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형률을 나타내는 수식은 재료의 길이 단위당 길이 변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원래 길이당 변형된 양.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 퍼센티지에서 변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응력을 우리가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고, 이번에 변형률을 얘기를 했는데, 구조 재료에 있어서 재료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 중에 하나가 탄성계수입니다. 탄성계수. 그래서 이제 구조 재료에 어떤 외부의 힘이 가해지면 그 구조 재료가 변형을 일으키면서 이제 그 응력과 외부의 힘에 대한 응력과 이제 변형을 일으키면서 이제 그 구조물을 지탱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 구조 재료가 추가된 허용되는 범위 이상의 하중이 작용하면 변형이 더 일어나서 소성 변형을 일으키게 되죠. 소성형. 그리고 더 하중을 받게 되면 이제 파괴하게 됩니다. 파단.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 재료의 역학적 특성이 되는데, 일단 탄성 계수는 숫자가 빠졌네요. 탄성 계수는 응력을 변형률로 이렇게 나눈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응력이라고 하면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거가 되겠고, 변형률은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떤 변형된 양을 원래 양으로 이렇게 나눈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그대로 여기에 적용을 해주면, 그래서 PA를 넣고 이걸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델타 1분의 L1이 되죠. 그래서 탄성계수 2는 A 델타 1분의 PL 이렇게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변형량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하고 요거 곱한 다음에 요걸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2A분의 PL이 되죠. 변형량은 요게 이제 델타 L이죠. 델타 L. 델타 L이 P입니다. 요거 2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형률의 단위가 없기 때문에 탄성계수의 단위는 응력의 단위와 같으며 이렇게 표시된다. 그래서 변형률은 응력을, 이건 지금 탄성계수는 응력을 변형률로 나눈 건데, 이걸 변형률을 이쪽으로 가져오면 이렇게 되겠죠. 응력을 탄성계수로 나눈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9톤 F 제곱 센티미터의 힘이 10분의 1 센티미터 늘어난다. 이 이야기는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9톤 F 제곱 센티미터의 응력이, 여기 힘이, 응력이 원래 길이 100cm의 부재를 10분의 1cm 늘어나게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원래 길이가 100cm니까 요 100cm에서 얼마나 변형이 됐냐, 이만큼 변형이 됐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변형이 됐냐, 늘어났다 그러니까 인장이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응력과 변형률이 곡선이 있어요. 응력과 변형률 곡선이 있는데, 요거 이제 구조 재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 철근이다 그러면 철골에서, 강제다 그러면 어떤 이런 커브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응력과 변형률 관계에서 탄성 범위 내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탄성 범위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스틸이다, 이거죠. 스틸. 이건 콘크리트고, 또 콘크리트도 이제 철근 콘크리트도 있고 묵은 콘크리트도 있겠죠. 어쨌든 스틸의 경우 예를 보면 탄성 범위 내에서, 탄성이라는 것은 언젠가 얘기했듯이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했을 때 그 구조 재료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변형을 일으켰다가 외부의 외력을 제거를 하면 그 변형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게 이제 탄성 성질이죠. 그래서 응력은 조금 전에도 봤듯이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거고, 변형률은 변형된 양을 원래 양으로 이렇게 나눈 건데, 단면적이라는 것은 일정하죠. 그 구조 재료가 정해지면 그 구조 재료의 단면적이 대부분 일정하단 말이에요. 변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일정하다라고 본다면 이게 일정한 값이니까 상수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재의 길이도 일정하다라고 본다면 이게 상수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변형되고 있는 것은, 여기서는 하중만 변형이 되고 여기는 변화량만 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중이 점점 커지면, 하중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게 이게 응력이니까, 지금 A 단면적을 상수로 봤으니까 이 응력은 하중에 의해서 변형이 되는, 변수가 되는 거니까, 하중이 올라가면 변형량도 올라가는 거죠. 늘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중을, 이 P 다시를 제거를 하면 원래 요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원래의 길이로 되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여기까지를 우리가 조금 전에 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탄성. 자,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하중을 이렇게 P2-로 이렇게 간다든가, 하중을 변화를 해서 점점 키워지면 그 구조 재료 스틸인 경우
항복이 일어나고, 여기를 이제 우리가 상위 항복점, 하위 항복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단 이렇게 일어나죠. 파단. 구조 재료 스틸이 이제 끊기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 상태, 이걸 우리가 소성 상태 이렇게 보나요? 소성 상태. 그래서 소성 상태를 보고, 나머지 이제 파단이 되는 경우는 파단이 되는 거니까 파단 상태가 되겠죠. 자, 이게 응력과 변형률 곡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 재료의 모든 그 응력과 변형률 곡선은 이렇게 해서 역학적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보면 하중이 작용하는 저울의 금속 막대기의 직경은 10mm이고 길이가 600mm일 때 금속 막대 끝에 매달린 추 10kg이 10개 달렸다. 좀 이런 거죠. 이게 금속 막대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요게 직경이 10mm이고 길이가 지금 600이죠. 600mm 일 때 여기에 추가 이렇게 달린다는 얘기죠. 추가 10kg짜리 10개, 10kg짜리 10개, 10kg짜리 한 개, 두 개에서 세 개, 네 개에서 쭉 10개가 이렇게 달리는 거죠. 이렇게. 요때에 추가 변형이 이제 밑으로 당기니까 요게 이제 늘어나겠죠. 이 금속 막대기가 이제 늘어날 텐데,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변형이 일어나는 양, 이 변형량을 우리가 변형량 델타 L이라고 하고, 원래 길이 600mm를 우리가 원래 길이 L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된 상태에서 추 고리 자체의 무게는 이제 무시한다. 추를 매달기 위해서 이제 고리를 거는데, 그 고리의 자중은 없는 걸로 보고, 금속 막대가 탄성계수를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갖고 있다면 변형률하고 변형량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건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탄성계수는 응력을, 그래서 변형률로 이렇게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응력은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거고, 이 변형률은 변형량을 원래 길이로 이렇게 나눈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요거죠. 요 변형량. 그래서 변형량이 변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요 길이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델타 L을 우리가 해주면, 이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거하고 요거 곱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써주면 PA를 해서 델타 L분의 L, 요게 2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델타 L을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EA는 PA1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변형 길이를 구해주고, 이 변형 길이가 나오면 여기에 넣어주면 곱하기 100 해주면 변형률이 나오겠죠.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해설을 좀 보면, 응력은 얼마냐? 응력은 지금 P와 A를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A가 얼마죠? A가 요 직경이 10mm니까 요 원의 직경의 단면적 이게 10mm니까
그래서 요 단면적 A를 구하면 얼마예요? 4분의 파이 10의 제곱 1이 되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하중은 지금 10kg짜리 10개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10kg짜리 10개, 그래서 10 곱하기 10개 이렇게 되죠. 그래서 10kg짜리 10개니까 이게 100이 되고, 지금 킬로그램이니까 여기에 곱하기 9.8을 해줘야 뉴턴이 되겠죠. 9.8, 그래서 9.8 이렇게 해서 뉴턴. 그 다음에 얘는 10mm니까 밀리미터 제곱이 되겠죠. 밀리미터의 제곱.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얼마가 여기 맞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게 탄성계수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변형률을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변형률은 여기서 변형률은 탄성계수분의 시그마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탄성계수를 우리가 구해보면 주어진 값 요걸 쓰면 되겠죠. 여기 그대로. 그 다음에 시그마 응력은 지금 여기서 응력은 하중을 단면적으로 구하는 거니까 요 단면적이 여기 주어져 있고 하중이 여기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구한 게 요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확인을 계산기로 해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막대 퍼센테이지 변형률은 어떻게 되느냐,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변형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지금 입실로는 L분의 델타 L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근데 여기서 구한 게 입실론이고 여기서 입실론 구했죠 지금. 그래서 원래 길이 L은 지금 알고 있죠. 600이라고. 그래서 변형 길이를 구하려면 지금 변형률 구한 변형률에다가 원래 길이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숫자가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해도 되고, 지금 여기에 해설은 지금 이렇게 구해져 있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요걸 써도 됩니다. 그래서 요걸 써서 해주면 어떻게 돼요? 탄성계수가 이거죠. 그래서 20, 5, 0, 0, 0 단위는 맞추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단면적 요거가 되겠죠. 4분의 파이 10의 제곱 분의 하중이 얼마예요? 요거죠 지금 980. 그 다음에 길이가 600. 그러면 여기 뉴턴이고 단위는 지금 맞죠? 여기 600에 여기 밀리미터니까 밀리미터가 되고, 탄성계수 요거죠. 뉴턴 밀리미터 제곱이 되고 여기에 밀리미터 제곱이 되고, 그러면 길이 밀리미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단위를 좀 보면 요게 뉴턴, 요게 밀리미터, 요게 뉴턴 밀리미터의 제곱, 그 다음에 요게 밀리미터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요거 없어지고 뉴턴 없어지고, 그래서 밀리미터만 남는 거죠. 이렇게 밀리미터만. 맞죠? 그래서 요 계산하면 요게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계산하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한 요 값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해설에서 계산한, 지금 해설에서는 탄성률을, 변형률을 계산해서 그걸 가지고 원래 길이를 곱해서 계산한 값, 요 값하고 이게 같아야 되겠죠. 같은 거 같이 나올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거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제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두 가지 방법, 이렇게 구하는 방법하고 지금 해설에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이 방법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변형도가 나오는데, 이제 변형도 이제 길이 방향으로 변형되는 경우도 있고, 요 길이의 직각 방향으로 변형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각각 가로 변형, 그 다음에 세로 변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세로 변형 같은 경우는 여기서 원래 길이가 지금 L이죠. 길이 L에다가 이만큼 늘어난 이걸 가지고 세로 변형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로 변형 같은 경우는 원래 길이가 지금 여기가 지금 D죠. D인데 외부의 하중에 의해서 요 D가 델타 D만큼 변형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면 이제 가로 변형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세로 변형하고 가로 변형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 세로 변형률하고 가로 변형률, 또는 세로 변형도하고 가로 변형도를 가지고 그 비를 가지고 우리가 포화송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화송 비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게 세로 변형도하고 가로 변형도의 비율을 말한다. 그래서 포화송비는 여기 있는 것처럼 세로 변형률분의 가로 변형률, 또는 세로 변형도분의 가로 변형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걸 수식으로 좀 쓰면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부재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재의 길이가 L이고 이게 D라고 한다면 이게 L이고, 그랬을 때 이 가로 변형하고 세로 변형에 대한 비를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로 변형률, 그 다음에 가로 변형률.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걸 우리가 포화송비 이렇게 얘기하고, 포화송비는 좀 주로 이제 여기서 M으로, 포화송비는 μ로 이렇게 표시하고, 포화송수를 M으로 이렇게 표시해서 포화송비의 역수를 이렇게 취해줍니다. 이렇게. 그런 포화송비가 있다. 예를 들면 예제에 보면 길이 1m, 직경이 20mm, 재료 400kN의 인장력이 작용하여 길이가 이만큼 늘어나고 직경이 이만큼 줄어들었다면, 이때 포화송비와 포화송수는 얼마냐? 포화송비를 구해서, μ를 구해서 그것분의 역수, 그것분의 1을 해주면 이게 포화송수가 되는 거고, 포화송비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때요? 세로 변형률분의 가로 변형률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각각을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세로 변형률은 지금 L이 1m잖아요. 1m니까 밀리미터로 하면 1000이 되고, 그때 인장력에 의해서 길이 방향이 지금 0.15mm가 지금 늘어난 거니까 0.15가 되고, 계산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가로 쪽에 늘어나면 줄어들겠죠. 가로 쪽은. 그래서 가로가 지금 직경이 20 이렇게 됐죠. 20.
그래서 직경 20에다가 0.002mm 해서 0.002 해서 이렇게 되고, 이것들을 그냥 계산만 해주면 포화송 B가 나오고, 그것분에 역수 해주면 포화송 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계산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포화송 B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탄성 개수하고 뭐 전단 탄성 개수가 있는데, 탄성 개수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응력하고 탄성 개수, 응력하고 변형률 곡선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스틸을 예를 들면 이러한 응력과 변형률 곡선이 있게 되는데, 여기 스틸 구조 재료마다 다 다르다 했죠. 그랬을 때에 요 탄성 범위, 탄성 개수니까 이 탄성 범위 내에 요 원래로 되돌아간다 했죠. 요거의 B가 탄성 개수 2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기 나와 있는 후크, 원래 이제 탄성 개수는 후크 법칙을, 비례 법칙은 탄성 개수의 비례 상수라고 그러죠. 비례 상수는 이 후크에 의해서 이제 얘기가 됐고, 그래서 훅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탄성 개수 또는 비례 상수 이렇게 얘기를 두고 한 번씩 쭉 읽어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쭉 읽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강성이 나오죠. 강도와 강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강도는 이렇게 돼 있는 걸 강도라 하죠. 그래서 재료의 강도가 얼마냐, 그래서 뭐 킬로뉴턴 밀리미터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강성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탄성 개수하고 단면적 분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강도는 이제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소고, 강성은 탄성 개수가 들어간 그런 요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우리가 이제 스트렝스 이렇게 얘기하고, 스트렝스, 강성을 우리가 스티프니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재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내용들이 이제 나온 걸 좀 정리를 해서 보면, 요건 이제 기사 시험이나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응력이 여기 응력이고, 여기 이제 탄성 개수죠. 탄성 개수, 변형량, 응력도.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여기까지가 탄성 범위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아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3번 같은 경우 상위 항복점, 그죠? 3번 상위 항복점, 그 다음에 이제 하위 항복점이 있죠. 하위 항복점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국 강도, 그 다음에 파단, 끊기는 거죠. 끊기는 시점. 그래서 파단이 되는 거, 이쪽에는. 여기 사이를 우리가 변형 중에서 이제 소성 변형이 되는 거고, 여기는 탄성 변형이 되는 거다. 그리고 이 비례된 탄성 범위 내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하중을 P1을 P-를 제거를 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여기를 우리가 이제 탄성 범위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요 응력, 요때의 응력을 요 변형량으로 나눈 걸 우리가 탄성 개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기울기가 되겠어요. 기울기.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탄젠트 세타. 탄성 개수는
응력을 여기 써 있는 요 P1, P 다시 응력, 그래서 응력을 여기 변형률 시그마 다시 입실론 다시 시그마 다시를 입실론 다시로 나눈 게 탄성 계수가 되고, 이 탄성 계수는 여기 있는 기울기 탄젠트 세타가 된다. 이게 이제 탄성 계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요걸 자주 묻죠. 그리고 여기는 뭐냐? 1번 여기 나온 걸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탄성 범위, 소성 범위. 요 그래프를 응력과 변형도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되니까. 탄성계수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탄성계수 요 2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응력 다시 그 다음에 입실론 시그마 다시는 입실론 다시는 게 이제 탄성계수다 하고, 각도의 기울기의 탄젠트 세타다 지금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응력하고 여기 변형률을 각각의 그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 식이 나오는 거죠. 식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서 변형 길이를 우리가 별도로 구한다면 이렇게 구했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앞에서 얘기했어요. 문제 풀이할 때. 그래서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제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오죠. 길이가 60, 단면적이 1010, 단면적이니까 제곱이 돼야 되겠네요. 재료에 이제 200kN의 힘이 작용했을 때에 0.2mm 늘어났다면 이때 탄성 계수는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성 계수는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응력을 변형률로 이렇게 나눈 거였죠. 그래서 응력을 각각 구하고 변형률 구해서 나눠주면 탄성 계수가 되겠죠. 그래서 응력을 구해보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A 단면적이 지금 10인데 여기 단면적이 좀 이상하네. P가 200kN 200의 뉴턴 이거 맞고, 이게 단면적을 100으로 해야 되겠죠. 길이가 지금 여기 1010의 제곱 100의 제곱이 이게 지금 이걸 100으로 했 여기 좀 못하네요. 이게 100으로 고치세요. 100의 100mm의 제곱. 그래서 좀 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변형률 입실론을 하면 길이가 변형된 게 0.2mm, 원래 길이가 60이니까 0. 요거 맞네요. 그죠? 요거 계산을 하면 이렇게 맞겠죠. 그래서 인장 응력을 변형률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 계산기를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5 곱하기 10의 5승 메가파스칼이 나오나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탄성계수를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예제 요게 있는데, 자, 알루미늄 합금 10편이 50mm 게이지 길이고, 그 다음에 단면적이 20 곱하기 5인 단면적이고, 인장 시험 결과 이렇게 얻었대요. 이렇게 그때의
처음 변형률의 처음 1.2%에서 대해서 응력과 변형률 곡선을 그리고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요건 이제 시험을 했겠죠. 요거 가지고 응력과 변형률 곡선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각각 구해보라 이거죠 지금. 일단은 그 응력과 변형률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 응력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거고 변형률은 변형된 양을 원래 길이로 나눈 거니까 이걸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칸을 만들어 가지고 칸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는 응력, 여기는 변형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요거 4니까 4kN이네요. 그러면 여기 뉴턴으로 이렇게 고치해주고 여기 밀리미터로 단위를 맞춰주고 그러면 4kN이니까 4000이 되겠죠. 4000 뉴턴으로 하면 나누기 우리가 응력할 때는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단면적이 지금 이거죠. 이거. 그래서 20 곱하기 5. 요 계산을 여기 해서 여기다 적어줘야 되겠죠. 얼마. 그 다음 요것도 마찬가지. 여기는 어떻게 돼요? 얘는 지금 이렇게 되고 8인데 8000이 되겠죠. 8000 나누기 단면적 20 곱하기 5 해서 여기다 또 적어주고 그 다음 12에 대해서 또 계산해서 적어주고 쭉 적어줘야 되겠죠. 계산해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변형률은 어떻게 돼요? 변형된 길이가 지금 0.028이니까 나누기 원래 길이가 지금 50이네요. 그죠? 50.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한 게 지금 요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어주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적어줘요? 변형된 길이가 0.057이니까 0.057을 50으로 또 나눠서 구해주고 그 다음 또 구해주고 쭉 구해줘야 되겠죠. 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고 요걸 가지고 이제 여기 가지고 이제 응력하고 변형률 곡선을 이렇게 이제 요 값을 찍어주면 점이 되고 그걸 점을 선으로 연결하면 그 그래프가 나오겠죠. 어떤 그래프가. 자, 각각 구해 보시기 바라고. 구할 때에 여기 이제 변형률로 해서 여기다가 숫자가 이제 적으니까 100을 곱해서 그러면 곱하기 퍼센테이지가 되겠죠. 변형률이 되겠죠. 이게 퍼센테이지 곱하기 100씩을 해주면 돼. 이렇게 100씩. 자, 그렇게 계산해서 그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고 이제 계산을 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이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변형된 길이, 응력, 하중에 대한 거, 변형된 길이, 변형률. 자, 요거에 대한 응력,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변형률 이렇게 해서 각각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 이런 그래프. 그래서 이게 응력이 되고 이게 변형률 돼서 퍼센테이지 해서 점을 찍어주면 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선을.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0.2% 해당, 0.2%가 여기니까 0.2% 해당되는 표준 응력에 대해서 여기 값을 얼마인지 이렇게 읽어서 표시를 해주면 되고, 탄성계수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응력하고 이때의 응력값하고 이때 변형률값, 그래서 그거의 비로 탄성계수를 기울기로 해주면 되겠고, 극한 강도는 지금 마지막 파단 때 파괴시 변형률 이런 거 이제 파단 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게 요 그래프에서는 지금 265로 나오는데 곡선으로부터 0.2% 표준이면 한 270 정도 나오면 되겠고, 디테일하게 탄성 개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270을 변형률 곡선 여기서 이만큼 빼줘야 되겠죠. 빼주면 이 값을 해서 나눠주면 이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극한항 응력은 이제 파단 응력이 지금 여기서 이게 문제에 보면 최대가 30.9죠. 그래서 이때 파단이 됐으니까 극한 응력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30.9 킬로뉴턴이니까 1000을 곱하고 단면적으로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계산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파괴시 변형 비율, 파괴시가 아까 있었죠. 파괴시 이때 최대 하중 때 이때 7.25가 이제 변형된 파괴시 변형 길이가 되니까 이걸 가지고 원래 길이가 50였나요? 그러니까 50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퍼센테이지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단 탄성 개수도 있는데, 전단 탄성 개수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이제 전단력에 대한, 전단 응력에 대한 전단 변형률을 가지고 나타난 게 전단 탄성 개수다 이렇게 보고, G를 이렇게 표시하고, 전단 탄성 개수를 우리가 G로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단 응력을 미우로 하고 전단 탄성 개수를 감마라고 한다면 이 B로 표시를 해서 해준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응력 쪽 요 앞에서 봤던 탄성 개수를 응력을 변형률로 나타내는 거하고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인장인데 이 전단 탄성 개수는 전단력에 대한 거다. 그래서 여기 응력을 마찬가지 여기 응력이 되고 변형률 여기에 변형률이 된다. 그리고 전단 탄성 개수는 G로 표시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2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탄성계수, 그냥 탄성계수는 2로 표시했었죠. 그래서 비교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비례상수 G에 대한 전단 탄소계수에 얽힌 탄성계수하고 G와 포화성 수가 아까 있었죠. 포화성 B의 역수, 그거의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렇죠? 요거 이제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겠죠.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에 보면 재료의 성질에서 각각의 탄성계수하고 전단 탄성계수, 그 다음에 포화성 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면 되고, 주로 이제 강철 같은 경우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포화성 B는 이제 0.3 된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같은 경우 이렇게 되고, 포화성 B는 0.18 이렇게 된다.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입체 변수 개수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기본 개념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탄성 개수하고 전단 탄성 개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또 뭐씩 쭉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단 탄성 개수까지 쭉 보고, 근데 연습 문제가 있는데 한 번씩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과제는 오늘 과제물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과제물은 예제 4.5.2를 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여기에 나왔는 그 예제 4.5.2에 요 길이를 50이 돼 있는데, 요걸 60으로 고치고 60mm 길이에 단면적은 그대로 해서 요때에
그 하중과 변형된 길이가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에 응력과 변익률 곡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풀이를 합니다. 근데 풀이할 때 엑셀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세요. 엑셀 작업을 해서 엑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응력과 변익률 그림을 그리고 엑셀 파일을 제출합니다. 과제물 정답을 엑셀에 작성을 해서, 그래서 엑셀 파일을 그 카페에다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했어요.